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36명이며 이 중 1,13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4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80.7%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9.3%에는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의 발생 규모를 보시면 대구 지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이 20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7명, 그리고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 수가 4명 추가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신천지 관련 비율은 전체 환자의 60.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여러 시설,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거는 표로 정리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 관련해서는 5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어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5명은 11층 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 종사자가 1명 추가되었고 또 11층 근무자들의 접촉자 가족 지인들이 4명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일 건물의 직원 86명, 11층이 83명, 10층이 2명, 그리고 9층이 1명이었고 주로 11층 근무자의 접촉자가 43명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생명수 교회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1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 및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교회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발병 사례들에서는 종교 행사 등의 경우와 같이 닫힌 공간에서 참석자 간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확진자의 발생 규모가 큰 편입니다. 즉, 한 명의 확진자가 단시간에 여러 명의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행사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 행사는 감염병의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5,457명이었고 이 중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된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389명이었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의 검역 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그 중에는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발 유행 입국자들에서 양성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 0시를 기해 유럽 5개국으로 시행했던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유럽 전 지역에 대해 입국자 관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만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에 선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 이내에 유럽 지역을 방문하신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면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1339를 통해 상담하고 선별진료소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격리 해제된 714명의 특성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추가로 격리 해제자가 더 늘었는데 이 통계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714명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율이 8.8%였습니다. 격리 확진일로부터 격리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7일, 중앙값은 15일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의 격리 해제율을 보였으며 격리 상태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하다가 격리 해제되신 분이 73%,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에서 해제되신 분이 26.5%, 자가격리 상태에서 해제되신 분은 4명, 0.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검사 음성 확인되고 격리 해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그런 제도화,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집된 근무 환경 등을 적극 개선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방역의 최대 목표는 고위험군의 이환과 사망을 줄이고 또 이런 고위험군의 집단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붕괴, 의료기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성인 그리고 학령기 아동 등은 대부분은 경증 감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종교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반 성인들도 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신현영 명지병영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예. 여기서 지금 정 본부장도 그 검역 과정에 있어서의 4명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고요. 그렇다면은 검역 과정에서 4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다면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워낙에 세계 팬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2차 유입을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벌써부터 검역 과정에서 이렇게 발열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4명이 확진되더라. 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인천공항에서의 특수 검역
입국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만 거르게 돼 있습니다. 네.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입국하여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자가 보고 외에는 사실상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4명이 증상이 있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그 이후에 국내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확진이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적 조사가 매우 엄격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대상, 특수 검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국가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만큼 네. 앞으로는 다른 대륙에서의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상자들을 더 폭넓게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브리핑에서는요, 그 코로나19 확진, 확산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장기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신 교수님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연 이틀 그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그 숫자가 지금 뭐 70명에서 갑자기 뭐 1명, 2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수십 명 선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나름대로 방역 당국의 판단이 좀 깔려 있는 이야기인가요? 장기전이라는 이야기는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정부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요. 비단 지금 대구 경북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의 2차 소규모 이런 발생이 한 사람이 확산하는 다수의 그런 지금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심상치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그래서 2차 피크, 3차 피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계절성으로 가던 아니면은 변이를 일으켜서 추후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의 발생이 있던 간에 장기에 대비해서 의료 인력이나 의료 시설 그리고 우리가 예방 시스템 그리고 방역 시스템을 이제는 근시안이 아닌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서는 태세를 준비하는데 지금 네. 완전히 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